인터넷 최고의 테크 자동쇼 부산은 고고! 아이고 오랜만에 야, 형이 꽉 차게 이 멤버 모이기 오랜만이에요 지금. 네. 어디 뭐 미국 갔다 오시고 막 일본 갔다 오시고 다 방사력에 피폭돼서 오시고 이래가지고 공사가 다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네. 네, 빠르게 이제 빠르게 빠르게. 예, 아니 저는 소개. 소개. 우리 몇 번 소개를 해줘야죠. 저는 파워가입니다. 저는 이장입니다. 신바람이 박사입니다. 예, 이 작가입니다. 네, 바로 들려가다 빵 터져. 제가 뉴스 기사를 네.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 제목은 전 세계 모바일 앱 지출 16조 5천억 원대. 한국은 특히 점점점인데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앱을 구입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것도 포함이겠죠. 아이템 사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이 16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평균 이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다. 그렇죠. 특히 게임 쪽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내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정도가 됐고 한 해에 다운로드되는 앱이 900억 개, 900억 개가 다운로드돼서 16조, 뭐 17조 그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게임 쪽에 굉장히 많이 돈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일단 말씀을 이어드리면 그 모바일 게임과 앱의 평균 이상의 돈을 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특히 두 나라는 모바일 앱에서 항상 더 많은 지출을 해왔고 올해는 그 폭이 더 늘어나고 있다. 금액까지는 이제 그거 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나왔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디바이스마저 포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쓸 거냐. 게다가 이런 캐주얼한 게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커지기 어려운 부분 혹은 한국 시장에서 대박을 내기 어려운 부분 이런 거에 징조가 나오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려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게임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디지 않을까 성장하는 거는. 그리고 기존에 뭐 대박낸 게임들이 뭐 2, 3개월 내에 300억 정도 뽑잖아요. 300억에서 500억 정도 뽑고 나서 그런 게 이제 계속 급속도로 빨리 매출이 세력하면서 다른 게임으로 교체되고 그게 이제 퍼블리셔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그런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한 얘기 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왜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돈 내고 게임을 많이 다운받을까요? 거기서 그냥 하나 더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전 그건 모르겠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럼 쏠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어학, 무슨 교육 이런 그 되게 돈 많이 들이는 앱을 만든 데들은 사실 돈 번 데들이 없어요. 특히 유료 앱으로 뭐 예전에 나왔던 포도트리도 굉장히 좀 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약간 그 게임에는 미안한 얘기기도 하지만 너무 편중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게임에 돈 내는 건 학습됐는데 다른 컨텐츠에 돈 내는 건 학습이 안 됐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스마트폰 자체가 이거는 노는 정도지 공부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장님 공부 안 하시나요? 스마트폰은? 공부 게임에도 돈 안 쓰시잖아요. 게임에도 안 쓰죠. 그러면 유료 앱은 사시나요? 가끔. 특이한 사람이죠. 네. 저는 원래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을 다 통틀어서 원래 게임을 게임을 안 하니까. 아웃 오브 게임 유저라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회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절박한 것보다 돈을 쓰는데 오히려 절박한 게 엔터테이닝이 더 절박한 거지 자기개발 같은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스트레스 그거는 너무 비하가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스트레스가 커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그 좀 편중 현상이 조금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어학 앱이나 유료 앱은 맥스 그 앱에 있어서 풀 컨텐츠를 사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비싸야 5,000원 정말 비싸면 10,000원이에요. 9.99불 정도면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카카오 게임 나오는 게임들 사실 아주 세게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풀업은 비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래시 오브 플랜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돈을 뭐 8천만 원인가? 써도 풀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게임도 가치가 있고 컨텐츠도 가치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게임은 너무 그 비용을 많이 쓰게 만들어 놓고 이런 컨텐츠는 여전히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컨텐츠 이런 게 안 나오고 게임만 계속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이런 현상은 좀 완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게임에 돈을 쓰는 유저들의 그 인구 통계학적인 예를 들어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뭐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어떤 의도인지는 아니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많이 쓰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오덕한 사람들, 그 매니악한 사람들이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쓰는 건 분명히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 구매력이 있는 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구매력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0, 30대 이후가 많이 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낚시라던가 골프라던가 등산이라던가 뭐 비싼 등산복도 있는데 그런 취미의 한 분야로서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뭐 한 달에 300만 원도 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약간 그래서 하나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앱을 사는 비용으로 16.5조 원을 쓰는데 실제로 모바일 광고 쪽 전체 시장은 한 6조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광고를 보거나 이런 걸로 대용해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한 1대1 수준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한국은 저는 지나치게 지금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컨텐츠나 이런 부분을 살리고 게임 쪽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5분 상황이 아닌가 됐습니다. 라는 생각을 이런 개몽적인 얘기로 네, 딱 네. 끝내시는 좀 그러면- 우울한 소식이어서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네네. 게임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게임 얘기로 또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네네. 뉴스를 먼저 읽어드리면 NHN 엔터테인먼트 한 게임이죠. 전 이름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네. NHN 쿠키런이라는 그 게임 회사 네네. 데브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 예. 거기에 지분 22%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NHN 엔터테인먼트가 그 뭐 성장성과 경쟁력이 뛰어난 우수 개발사에 대한 투자라고 했는데 실적으로는 구주 인수로 나타났고요. 밸류가 한 720억 밸류에 MVP의 창투에 구주를 샀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쿠키런은 출시 5개월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돌파하고 요즘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10위권 안에 계속 들어있죠. 예, 매출. 예. 그리고 뭐 다음 달이면 썬데이 토지가 또 네.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님께서 네. 그 밸류는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쿠키런의 정확한 그 올해 예상 매출이랑 뭐 이 규모를 봐야겠지만 뭐 올해 최소한 350억 이상. 400억 400억 정도는 가까이. 하지 않을까 매출 보고 그다음에 이익은 최소한 뭐 150억, 200억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50%. 그러면 뭐 720억 밸류라면 퍼 뭐 한 5, 6 정도니까 좀 싸게 사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5, 6이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살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전 드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퍼 5, 6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해보니까 매출 중에 그 구글이 가져가는 것과 카카오가 수익을 가져가는 맞아요. 하면은 빼면 그게 아마 총 매출이 400억이라는 뜻일 거니까 200억이 나가는 거고 200억 중에 인건비 이런 거 빼면 맥스 150억. 150억. 100억에서 150억일 테니까 퍼는 한 6, 7 정도는 6, 7.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쿠키런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라이프 사이클에 일단은 거의 끝물에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좀 어떤 가치를 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뭐 저기 다음가 차차차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3개월 있다가 확 꼬꾸려주고 이런 게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니팡이든 쿠키런이든 비교적 오래 가고 있어요. 롱런하고 있다. 네, 롱런하는 게임. 윈드러너도 가고 다음 게 차차차 윈드러너도 가고 있죠.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브랜드화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걸 타고 뭐 일본, 중국 이렇게 가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게임 투자는 뭐 영화 투자나 음반 투자랑 되게 비슷해서 복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적어도 카카오 플랫폼에서 흥행하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를 들면 순위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어떤 쉐이프를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얼마나 남은 수명이 기냐를 대충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좀 경험을 쌓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카카오 플랫폼이라고 하는 장점을 이제 저는 느낄 수 있는 게 네. 쿠키런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스마트폰, 아이폰 처음에 나올 때 아주 네, 오래된 오래된 게임이죠. 네, 오래된 게임이고 재활용이죠. 막상 우리나라에서 안 나올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외국이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막 그때 이제 인기가 있고 유료로 팔려고 이제 그러던 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 플랫폼 만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애니팡도 마찬가지죠. 네, 애니팡도 마찬가지. 그래서 애니팡도 마찬가지. 그 기업가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어떤 희망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잘 만든 프로덕트라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요 플랫폼이랑 잘 만나서 시너지가 났을 때 또 다른 기회를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대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처음에 그 게임 봤을 때가 한 3, 4년? 그렇죠. 2, 전에 3년 전이죠. 오픈브레이크. 그때 만났을 때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일본 프로그램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통과하는 그거 만드는 게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도 게임 만드는 거는 실력은 꽤 이제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 막 창업자분들도 좀 이제 기존에 이제 바뀌긴 했었는데. 웹 기반의 소셜 게임도 꽤 잘 만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때 그 게임 인력들을 개발자들을 엄청나게 충원해가지고 그 스마트폰 쪽으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대부분이 망했는데 쿠키런 하나 떠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구가하게 된 거죠. 근데 참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그 공동 대표로 김종훈 씨가 있거든요. 네, 김종훈 대표님. 네, 김종훈 대표가 그 스톤 벤처스 컴투스에 투자한 미국계 벤처캐피탈 스톤 벤처스에 있다가 네, VC인가를 하시다가 VC하다가 나와서 창업한 케이스라서 이런 VC하다가 나가서 창업한 그런 성공한 벤처 투자자 전직 벤처 투자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저는 그런 호시탐탐 노리고 계시군요. 응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쿠키런은 괜찮은 사례가 아닐까. 왜냐하면 개발자 출신하고 투자 출신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를 그래도 경영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 작가님이 얘기하셨으니 아직 1분 남았으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애니팡 네. 같은 경우는 정말 언빌리버블하게 지금 롱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걸 그렇죠. 바탕으로 썬데이토즈가 실제 이제 우회 상장을 곧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썬데이토즈의 뭐 향후 밸류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애니팡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캐릭터 사업으로도 확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파이브락스가 그 사실은 애니팡 그 유저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런 트래킹이라든지 분석.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활용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초기 카카오 게임 유저들을 잡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각인 효과가 예. 장난 아닌 거죠. 거의 뭐 1위 효과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네. 지금도 계속 한 4위권 이내 유지하고 그러니까 앵그리버드가 글로벌하게 한 거를 네, 한 거죠. 시간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NHN 게임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이버 얘기를 늘 자연스럽게 네이버 얘기. 저는 이거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하시고 네. 네이버 이건 블로터닷넷에 있는 기사인데 네이버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겠다. 네이버가 뭐 언제 오프라인 사업한 것도 아닌데 골목상권에서 철수. 저는 이 말에서 약간 경악을 느낍니다. 스타트업이 하는 걸 골목상권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함의가 그렇죠. 좀 냄새가 좀 나요. 정치. 아니 뭐 제목에서 미끼로 예. 뭐 네. 네이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가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경쟁을 한다는 얘기가 논란을 일으킨 서비스를 접기로 했어요. 윙스푼, 윙버스, 네이버 키친, 네이버 쿠폰, 워너비, 네이버 굿모닝을 올 연말 혹은 내년 중으로 중단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그동안 메뉴판.com, 스타일쉐어, 알람몬 등 작은 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비판받은 서비스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9월 26일 열린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4차 회의에서 위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블로터닷넷 보면은 자세하게 아예 이 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보시면 대충 현장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근데 이게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 터질까?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오케이 네이버가 이제 말씀하신 골목상권에서 나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야후나 뭐 애들이 왔는데 걔네들하고 서비스 우리 한국이랑 똑같은 거 너네 만들었으니까 줘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역차별. 역차별이- FTA인가 뭔가 그것도 있고 FTA.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거냐? 그건 좀 아닌 거라고 방법상으로 다 이제 사실 뭐 하는 게. 윙스푼이나 윙버스는 원래 한 몸이었죠. 윙버스의 서울판이 이제 윙스푼이 된 건데 냉정하게 보면 그것도 스타트업을 인수해가지고 잘 키운 사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옛날 스타트업이 만든 걸 인수해서 잘 키워놨는데 지금 스타트업이
충돌한다고 하니까 접어야 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아니 이상하고. 네. 뭐 하여튼 윈스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아주 저가 인수했죠. 그래서 물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생기에 네. 도움을 별로 안 됐는데 사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대학 때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있지만 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차별 효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튜브 네. 때문에 판도라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것도 딴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예전에 우리가 말할 때 구글 같은 경우가 뭐 한 10% 이하 서치 텀, 그러니까 서치 그 쿼리 됐는데 이제는 유튜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그쪽 그 동영상 같은 거 올릴 때 실명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사람들이 올려서 이제는 어떻게든 유튜브가 구글이 그 검색 쿼리를 합치면 거의 네이버 여기 턱 밑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 그거 동영상이 보고 되세요. 깜짝 동영상 놀랐는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더라고. 사실 뭐 안드로이드 폰이 싹 먹은 그렇죠. 네. 네. 후보풍이죠. 거기다가 네이버가 뭐 골목 사건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들 보면 뭐 네이버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버릴 카드. 왜냐면 생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버릴 카드 버린 거거든요. 그 정도밖에 아니지 그러니까 않을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 나온 거나 지금 뭐 행간의 흐름을 보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뭐 NHN이 혹은 네이버 주식회사가 언론과 안 좋았던 요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제스처에서 결국 이게 좋은 모습으로 뭔가 상생의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씁쓸한 맛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저도 벤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이나 혹은 우리가 대기업 혹은 작은 기업 이렇게 얘기할 때 원가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 원가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맛집 무슨 뭐 쿠폰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네이버 입장에서는 혹은 NHN 입장에서는 앞으로 1, 2년간 돈을 버는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모으고 그 모으는 거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당을 하는 건데 사실 어떤 벤처 여기 이 작가님께서 투자를 우리 같은 선량한 그 벤처인들에게 투자해 주셔도 6개월 1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이지 뭐 3년 5년을 보장한다거나 그 큰 대기업들이 하는 것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뭐 탄약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별성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간극을 해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게 또 작은 그냥 이건 동네 빵집이야 그냥 니들 먹어 벤처 이게 아니라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커질 수 있는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를 못 찾은 게 아쉽다는 근데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말씀에 네네네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네이버랑 스타트업이 경쟁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네. 그거는 그 회사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고 네이버가 맞습니다. 인수할 수도 있는 맞죠. 거고. 예를 들면 뭐 위키피디아는 뭐의 반작용이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그 백과사전의 반작용으로 브리테니커 직접 써. 백과사전에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효율로 그걸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전단지 주스러 다니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네이버 직원들이 전단지 줍는 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거기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회사 경영도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네. 좋은 서비스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이버가 네. 우한 형제들 인수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그 시장에 다시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제가 보기엔 충분히 스타트업이 할 수 그러니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류 박사님 말씀 맞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조차도 우리도 상생에 협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형태, 야 이거는 그냥 니들 가져.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끝이 그렇죠.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그 시드 전단지 주는 거를 가지고 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거나 그런 요소가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3초 남았는데 네이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고 있나요? 우한 형제들의 투자한 본엔젤스에 이번에 LP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건 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쭉 이제 게임 이야기 쪽에는 네네네. 완전 우리 엉뚱한 이장님. 이야기, 그냥 네, 개인적인 이장님. 이기적인 이야기. 이런 게 제가 재밌습니다. 한 며칠 동안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에 오키나와. 우리나라 아시아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아시아가 있지. 아시아에 당연히 있죠. 아시아에 있으면 각국의 스타트 위켄드를 오거나이징하는 오거나이저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한번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각국의 이제 스타트업 상황이라는 그런 걸 들었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나 아무리 한국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시아 여기 있는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 환경은 그닥 뒤처지진 않는다. 문화가 스타트업 환경이요? 예, 어떤 환경? 창업 환경이라든가 창업 환경이 정부라든가 이런 거 도와주려고 하는 디캠프라던가 뭐. 그렇죠. 아. 다른 스타트업들 오너들 이야기 들으니까 정부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관심 뭐 없죠. 너무 이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있어서는 좀 탓할 바가 아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문화적인 거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점은 이제 그 행사를 후원했던 부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영 그런 노래방. 가라오케 네. 노래방. 가라오케 기계를 만드는 뭐 사장님이 이제 후원하셨는데 이제 그 후원 세션 때문에라도 세션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 후원 호스트 때문에. 그래서 가라오케 이 노래를 가라오케 이거를 어떻게 좀 이제 뭐 창업 각국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분 이제 영어를 못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힘들긴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오거나이저들이 그러면 저녁에 가라오케를 가자. 그래 나가지고 가라오케를 가는데 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술을 좀 이제 많이 마시고 가는데,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노래하는 노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들 막 팝송도 부르고 막 이제 그런데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전 세계 국민들이 아는 거의 뭐 그냥 글로벌 히트곡. 내셔널 앤썸이죠. 예. 강남스타일 딱 부르니까 애들이 딱 이렇게 결국에도 한마디 시작하셔야지. I'm come from 강남. 다 노래가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다 알아요? 네. 아니 그 예를 들면 라임처럼 따라하는 리듬은 노래 다 있잖아요. 알죠. 우리가 예를 들면 팝송을 전곡을 모르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딱 그 한 그 대단하네. 구절을 아는 것처럼 그런 거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방을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 노래를 해도 그냥 대충 그냥 평균을 가는데, 참 그 외국 그 피플들은 노래를 참 못하더라고. 뭐 박자, 음정 이런 거 다 그냥 그 얘기는 이장님은 노래를 잘하셨다 이거 아니. 주장하시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봤다고 지금.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평균 이상은 한다. 왜냐? 이상하죠. 너무 이거에 그거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안 하시면 무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그냥 재미있었고,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뭐 그냥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창업자분들이나 이런 거 문화 만드는 거라든가, 그 아까 그 NHN 그 상생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 상생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풀려고 했으면은, 아까 플랫폼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네이버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자기 서비스를 네이버에다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꼽거나 연동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트래픽으로 사용자 유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도 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 이 업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야기 안 하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된 게 너무 표현이 좀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라든가 이런 이슈 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정말 필요로 그렇게 해도 아까 말한 그 쿠키런이 잘 안 되다가 그냥 작은 의미가 있다가 카카오라는 플랫폼 만나가지고 더 잘 된 것처럼, 스타트업들도 만약에 네이버가 못하는 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그만 마이크로한 영역들을 찌르고 했다가 잘 되면 아까 좋은 의미에서의 인수 그것도 많이 일어날 텐데 그걸 그냥 막았나.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아까 그 만나셔서 왜 우리가 뭐가 강점이고 좋으냐를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NHN, 그러니까 네이버 주식회사도 살고 카카오도 살고 정말 스타트업, 작은 스타트업도 살고, 우리 오늘 큐키도 나왔었는데 큐키 같은 회사 살려면 라인이 이미 전 세계에 뿌렸는데, 그렇죠. 라인의 키보드 중에 정말 큐키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옵션의 키보드로 들어가서 라인과 함께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카카오가 어쨌거나 동남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트래픽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얹을 수 있는 서비스가 카카오 내에서 만드는 게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우리 인식적으로 되게 잘 돼야 되는데 참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라인만 있나요? 삼성전자, 갤럭시도 그렇죠. 있고 현대차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플랫폼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플랫폼들의 오픈니스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삼성 분들 만나거나 현대차 분들 만나거나 심지어 라인 분들 만나면 좋은 스타트업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역으로.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스타트업이 안 스스로 보인다. 갇혀있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갇혀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휴먼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현대차 사람도 알고 스타트업도 알아. 내가 연결시켜 줄게라던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얘기는 좀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뉴스 기사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도 제가 볼 때 너무 그런 의도를 품고 해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그렇긴 한데, 왜 우리나라에 1조 원 자수성가한 창업자들은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느냐. 숨어있죠. 예를 들면 어쨌거나 뭐 주커버그도 나오고
외국에서는 그래도 나오는데 왜 안 보이느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야 파이프를 꽂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파이프를 못 꽂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 불타는 아닐까요? 고구마나 쫄투 같은데 대기업분들이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프로도 하고 아니, 네트워킹도 네. 하고 뭐 자주자주 장차관 해야 이런 돼. 분 오셔가지고 장차관이 맞아. 오니까 그 높은 분들도 오고 이렇게 하고 파이프가 서로 꽂아지고 해야 맞아요. 그러면 큐키가 또 그러니까 해외로 가고 하는 건데. 네.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번 테크크런치에도 키노트 같은 게 없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안 하지만 네. 처음에 그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불려 나온 분이 샌프란시스코 메이어였거든요. 오. 시티 메이어가 나와서 뭔 얘기했냐면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약간 익스텐션. 요 얘기랑 요 전에 얘기 하면서 섞어서 네. 우리 10분 더 하는 그러시죠. 세션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는 테크 커뮤니티에 너무 감사한다. 왜냐면 텐더로인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시티 안에 가장 범죄가 많은 그 슬럼 같은 가운데 있었는데 텐더로인에 트위터가 들어갔거든. 근데 그때 트위터 직원들한테 샌프란시스코에 텐더로인으로라도 남을래? 직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건물이 너무 비싸니까 텐더로인에라도 들어갈래? 아니면 저 밑에 갈래? 그 실리콘밸리 그 밑에 그 전통적인 팔로알토나 비싼데. 야 거기가 더 사실은 더 싸요.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비싸요. 그런가요? 네. 팔로알토 같은 데로 갈래? 그랬을 때 직원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팔로알토나 이런 동네는 되게 아저씨스러운 동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텐더로인에 남겠다라고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텐더로인에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뭐 진가도 그렇고 옛날에 공장 같은 걸 다 사가지고 부둣가에, 그 안에다 들어가 부둣가에. 부둣가에다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되게 공장 창고지대가 다 하이테크지대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시에 어떤 뭐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뭔가 보팅도 스마트폰 같은 걸로 하고 뭔가 참여도 스마트폰 같은 걸로 하고 테크 커뮤니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더 좋은 데로 만들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나 뭐 예를 들면 뭐 야후의 마리사 메이어 같은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번씩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테크 커뮤니티의 일원이고 우리 이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힘을 모으면 미국도 바꿀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바꿀 수 있고 하는 그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많이 벽이 있는 거죠. 이렇게도 벽이 있고 스타트업도 돈 많이 번 스타트업과 막 시작한 스타트업 사이 벽이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벽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예를 들면 DTF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그럼요. 거 생기고 있고 상징 어쨌거나 아닙니까? 네. 저희도 별로 끌고 잘 가는 안 이장님과? 만나는 잘안 네.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나아지고 있어요. 약간의 파이프가 연결은 되고 있는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그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중에 그나마 좀 개념 있게 쓴 기자분들의 마지막 얘기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몇 천억이나 1조 원 돈을 번 분들이 무서워서 뭐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꼭 누굴 만나줘야 된다거나 뭐 정부에 와서 무슨 한 말씀을 하고 다음 모임에 무슨 나와야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약간 강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그냥 라인 뭐 나왔으니까 라인 같은 데서 하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우리가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로 가겠습니다 하는 건 어불성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이프도 서로 돌아가는 이 어떤 구멍에 그게 맞아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아직 보면 서로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섞일 수 있게 하고 하는 부분에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드는 이렇게 거죠. 그 성공하신 그런 뭐 김범수 의장님이나 네. 뭐 이혜진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모임이나 이런데 거의 못 나오시잖아요.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이용-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정치인이나 이런 거에 사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용당하는 게 많은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이나 뭐 고등학생들이나 창업을 막 준비하는 이 사람들하고 접점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스쿨을 할 때 다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다 네, 한마디씩 네,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테크크런치 이런 걸 하더라도 직접 격이 없이 나와서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키노트나 뭐 우리 뭐 비서세스 그렇죠. 행사나 이런데 이혜진 의장님 나와서 키노트 한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부터라도 생겼으면 해서 좋겠다. 좀 더 이렇게 좀 친숙하게 아니면 뭐 했으면 좋지 시원하게 우리 않을까. 이건희 회장님이 먼저 한번 좀 테이프를 좀 끊어주시거나 그럼 안 되나? 안 되는 게 뭐 아니라 아니면 점점점. 워낙 그- 네, 훌륭하신 분이 저는 그 사회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를 볼 때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부자가 됐지라는 네. 사회적 믿음이 있냐? 네.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실제로 모두에게. 그렇게 부자 된 분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부정함, 크고 자금을 막거나 하신 분들 많고, 더군다나 그냥 나는 강남에 살았을 뿐인데 돈 번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스타트업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 거. 근데 그런 게 이랬을 좀 많이 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되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초인이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빨리 가는 방법은, 그렇죠. 저는 되게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 있는데, 네. 우리 손정희 사장님의 그 트위터를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마가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해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군말하는 사람들보다 믿어주고 성원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적어도 손정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은 만들어진 거죠. 일본 사회가 그렇진 않아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네, 거예요. 손정희 회장님 보면은 하여튼 엄청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감 뒤에 그 근거가 쫙 명확히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내가 정리해줄게 그러고 쫙 정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네. 네. 근거 있는 자식. 그러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 저는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 하신 분 중에 손정희 사장님만한 그러신 분이 안 계셨다. 근데 그건 확률상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속 그런 분들이 나오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툭 튀어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한 분이 또 많이 바꿀 수 있고. 여기 계시잖아요. 유 박사.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정리하는 텀에 저희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런 거를 객관적인 시선과 이 뭘까 숨겨진 양심으로 지켜본 숨겨진 양심. 이장님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으로. 이장님 어떠셨나요? 한 10년간 쭉 보시잖아요. 마지막 많이 아니, 보셨어요. 아니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뭐 7년? 한 7년, 5년? 4년? 4년, 오케이. 근데 근데 그 막 뭐 저기 높은 수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창업 그 환경 문화가 됐든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환경보다도 이제 환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문화는 좀 일천한 것 같다. 문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아까 뭐 그런 분들이 더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교육 현장 아니면 뭐 창업가들 스스로도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좀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큰 기업이 뭐 작은 기업을 안 이끌어주면은 그래도 좀 더 먼저 시작한 시작하는 뭐 회사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좀 그런 먼저 아주 저기 위에 있는 분들도 너무 저기 그 잘하고 있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오는 날이 꼭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걸 노력을 저 같은 경우도 그 올 3월에 서울 과기대에서 김범수 의장님이 한 30분 강연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하.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분. 근데 젊은 친구들이 김범수 의장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좀 더 그런 기회를 많이 해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초인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클래스를 높이고 그 저는 하면 되겠네요. 그런 엄청난 초인분들 나셔야 되지만 그냥 벤처 졸부들도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졸부라는 표현은 그렇고. 아니 정말 벤처 동네 형도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저는 동네요. 네, 그냥 저는 졸부는 그냥 아니죠. 좋은 차 데까지. 타고 이쁜 여자 사귀고 돈 막 펑펑 쓰는 걸 보여주는 거 되게 좋은 벤처를 모티베이션이라고 잘해서 하는 생각하거든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그 선비 정신이 너무 강해서 뭔가 되게 오히려 성공하면 되게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좀 성공해서 방탕해진 분들도 좀 많이 나와야 우리 어린이들이 나 화려한 삶을 살려면 저 한 방 해야 된다. 또 괜히 그냥 창업하고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회장님은 많이 타냐 나도 탄다. 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 창업자들이 많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박사님이 애가 좀 큰 다음에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유 박사님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추적해 주세요. 네. 뭐 오늘은 그러면 오랜만에 지금 부산은 거만 여기서 마셔서 부산은 고구마!